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순간들은 모두 특별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말들이 나를 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자신감도 생기고 때로는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의도치 않게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종종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 행동들은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3가지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의 없는 말을 자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자신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때로 그것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다 해봤다는 종류의 말들이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미 겪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그 전달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를 거야. 혹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봐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칫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은 그 고민을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지혜를 얻지만 그 지혜를 나누는 방식은 더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조언을 줄 때 내 경험상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 사연 김철수 씨의 이야기. 김철수 씨는 50대 중반을 넘긴 남성으로 늘 자신이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야. 이 말은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조언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조카인 김민지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김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 그만두고 나처럼 다른 일 해봐. 내가 20대 때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하지만 김민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지만 김철수 씨의 말은 그저 내가 해본 방법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민지 씨는 그날 김철수 씨에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방법이 제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후 며칠 동안은 김철수 씨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너무 쉽게 경험담을 듣게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씨의 반응을 떠올리며 자신이 너무 강하게 말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민지 씨가 다시 김철수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 방식으로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철수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내 경험을 강요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조카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묻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김철수 씨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경험상이라는 표현을 먼저 꺼내고 그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들도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만 진정한 조언이 될 수 있구나.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예의 없는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고 배려 있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문제를 남에게 끊임없이 털어놓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부터 가족 문제, 경제적인 고민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자주 혹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하거나 공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치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점차 지치고 피곤해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수록 그들의 인내와 배려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싶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 감정을 혼자서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연 박영희 씨의 이야기. 박영희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최근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걱정과 고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건강 문제는 특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영희 씨는 그날그날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좀 걱정이 돼. 또 한 달 뒤에 재검사해야 한다고 하더라.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박영희 씨는 매일같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딸인 김수정 씨도 그녀를 위로하며 엄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수정 씨는 점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매일같이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상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수정 씨는 박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힘든 걸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져.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너무 자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더 힘들어져. 김수정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자주 얘기했구나. 내가 힘들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 박영희 씨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내용이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병원에 가기 전이나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고 그 외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름의 방법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과도하게 얘기하지 않게 되었죠. 그녀는 또한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며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건강에 대한 걱정은 크지만 그것을 혼자서만 품고 있지 않고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감정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을 때 그 빈도와 방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박영희 씨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지치게 했지만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점차 더 성숙하게 문제를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감정도 배려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이루었던 성취나 경험들이 그 시절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은 이미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만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나 자신을 추억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의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스레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젊었을 때 대단한 운동선수였던 사람은 이제 그 시절을 계속해서 자랑하며 내가 그때는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지루하고 피곤한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홀해지고 나 자신의 발전을 놓치게 되는 위험도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성취와 경험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나를 만들어준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연 최재훈 씨의 이야기. 최재훈 씨는 70대 초반으로 젊은 시절의 지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 시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때의 영광을 언제나 회상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진짜 잘했지.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때의 인기와 관심은 대단했어. 최재훈 씨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겠네요. 라고 말하며 감탄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차차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재훈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 다시 그 시절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그때 나는 정말 아무리 훈련을 해도 지지 않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조금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 씨, 그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이 말에 최재훈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재훈 씨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성취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경험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거나 지역사회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현재에 맞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들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임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요즘은 어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최재훈 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거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최재훈 씨는 결국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 자부심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며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배려와 유연함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나눔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자주 털어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부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매 따라 생기는 여러 변화나 생각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배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